버스를 막 타러 막 뛰어가서 문이 딱 닫혔는데 앞에서 문 두드리는 경우. 근데 이 기사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되게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 한 번 하루는 앉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몰랐던 계기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앞버스와 뒷버스와의 간격은 몇 분, 몇 킬로미터가 바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그게 있는 걸 보고 제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이거 일정 간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걸 다 열어주면 이게 제대로 배차 간격 조정이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의 김경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명한 선택을 위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숭실대 철학과 김선욱 교수님과 현명한 의사결정, 선택이라는 것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현명한 선택을 위한 체험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체험하면 바로 이분이 떠오르죠. 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 네. 체얼리즘이 이분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혜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체얼리즘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체얼리즘은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쳐서 네네. 만든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경험을 한 존재에 대한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알리자는 좀 취지로 제가 2018년 여름부터 연재를 하고 있는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가까이서 예를 찾아보면은 뭐 집안일을 할 때 아내가 하는 집안일은 저희 집에서는 빨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집안일은 설거지예요. 근데 저는 설거지만 하니까 아내가 빨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바지에 계속 뭘 묻혀요. 이게 특정 부위에. 그러면은 다용도실에서 맨날 열심히 얼룩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닦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있다가 한 번은 하루는 제가 한번 빨래를 해보겠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용도실에서 이제 여름에 막 얼룩을 열심히 지워보니까 이게 되게 안 지워지는 거죠. 다용도실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되게 덥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빨래를 하는 부분이 이런 거는 되게 힘들었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바지를 입을 때도 이 부분에 뭔가 묻히는 거를 좀 조심하게 된다거나 아내가 참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이러는 작업도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봐야지 아는 것들. 그러니까 되게 작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뉴스를 볼 때 집배원분이 계속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뉴스를 이제 보기만 할 때는 뭔가 좀 일이 힘든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집배원의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맞아. 오토바이를 타고 똑같이 쫓아다니고 배달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숨가쁘게 하루를 보내시는지를 진짜 너무 계단을 이렇게 한두 계단씩 올라가시지 않고 막 3계단씩 올라가시고 저는 처음에 제가 체험하러 왔으니까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 저렇게 힘들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몇 초에 하나씩 배달을 해야만 그날의 일이 무사히 다 끝나더라고요. 제가 따라다니니까 거의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때 나왔던 기사 제목도 집배원이 왜 죽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사 말미에도 이렇게 썼었어요. 이게 제가 감히 예언컨대 이 정도의 노동 강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집배원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기사에 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기사가 나가고 3개월 있다가 또 다른 집배원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촘촘한 이야기들, 그걸 제가 직접 해보고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였는지를 진짜 오감이 느껴질 정도로 간접 경험을 하게끔 글로 남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글을 보는 순간만이라도 이래서 이제 집배원님들이 힘드실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실제로 닦으러 청소하시러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 바깥에 나가서 네, 맞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데 곤돌라를 네, 곤돌라. 탑승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창문을 바라볼 때 그냥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깨끗하게 되려면 누군가는 밖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닦는 건데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근데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롯데타워처럼 이제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들을 보면은 되게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진짜 고생해서 닦고 나니까 유리창으로 된 건물들을 보면 아 저거 청소하기 그치. 힘들겠다. 이게 관점이 다시 보이는 거죠. 라는 거는 알고 공감을 하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들과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게 체얼리즘 기사입니다. 남 기자님 그 기사를 보게 되면 현상이나 사물의 이면을 보게 되는 그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지난번에 그 숭실대 김선욱 교수님이 오셔서 지혜를 가르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지혜를 배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교과서 보고 지혜는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에 대한 눈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남 기자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지금 오히려 구경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역사학사 이익주 교수님은 처음에 이런 거를 느끼셨대요. 우리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한 나라의 국모에 대한 막 이런 침해를 막 다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익주 교수님이 이러셨대요. 저때 당시에 한 나라의 황후가 저렇게 쉽게 죽임을 당하면 평범한 여인들은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구 방향을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지혜를 거기서부터 갖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남영도 기자님을 오늘 모셨는데 제가 남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거의 대부분 보니까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주제를 고르는 원칙이라는 게 좀 있을 거다 이분한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언론 매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가 한 7,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7,000개? 네. 그러니까 매일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이슈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지. 근데 반대로 이슈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사가 정말 안 나오거든요. 계속 안 나와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나오기는 힘들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좀 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쓴 것 중에서도 한겨울에 이제 길고양이가 왜 죽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밥을 못 먹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영하나시에 주로 이제 바깥에서 물이 다 얼어버리거든요. 물이 얼어버려가지고 얼음을 막 핥아요. 얼음을 핥아서 자세히 보면은 얼어버린 얼음에 동그랗게 작고 동그란 구멍들이 막 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고양이들이 어떻게든 먹으려고 애쓰다가 신장 뭐 신부전증 이런 걸로 아파서 죽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얼지 않는 물그릇을 또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고 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인데 발달장애인을 20명 가까이 돌보시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돌보시는 분인데 가족들도 거의 이 시설에 거의 버리다시피 방치하고 명절에도 찾아보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20-30년씩 돌보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빚이 1억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돌보다가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 거기다가 뭐 버려진 동물들까지 돌보는 분인데 그럼 이분의 이야기는 누가 담아주나에 대한 거를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이분을 취재하고 기사로 내보내고 후원이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1억이 넘게 이제 후원이 쏟아져가지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 거죠. 네. 불편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당황스럽지만 직면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라면 사실은 분야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나누는 네. 게 아니라 그런 기준에 들어가면 다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이유,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남영도 기자님보다는 인생에서 오히려 나이로는 선배들이 더 많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은 나이로는 후배님한테 오히려 배워야 되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편하게 뭐 싸우다가도 뭐 네가 뭘 알아 막 이러잖아요. 제 기분이. 네.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상황이 돼봤어? 뭘 알아?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렇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경험을 해도 다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정말 다르다.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청각장애인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청각장애인 체험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귀마개를 하고 귀 덮개까지 해요. 그럼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귀마개, 네. 그다음에 덮개. 네. 귀덮개가 또 있어요. 공사장에서 소음 같은 걸 차단하는 귀덮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고 뭘 했냐면 한국 영화를 물어봤어요. 범죄도시 같은 유명한 천만 영화들 있잖아요. 어땠을까요? 다 옆에서 웃고 있는데 저만 못 웃고 있는 거예요. 자막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보기 힘든 영화는 외국 영화 같은 게 아니라 외국 영화는 자막이 있잖아요. 그치. 한국 영화는 자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느껴지는 약간 기분 같은 소외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지금 이거 끝나고 두 분이서 짝지어서 한 분이 눈을 잠시만 감고 걸어봐도 돼요. 네. 눈을 감고 걸어보면 매일 드나드는 우리 집도 완전히 낯선 공간이 되거든요. 어떤 게 불편할까? 잠깐만 경험해봐도 되거든요. 이게 집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으니까 맨질맨질하니까 이게 무슨 버튼인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걸 잠깐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삶에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무관심한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밖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되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버스를 막 타러 막 뛰어가서 약간 늦는 경우 있잖아요. 문이 딱 닫혔는데 앞에서 문 두드리는 경우. 근데 이 기사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되게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잠깐 열어주면 되는 건데 이걸 안 열어주시나? 했어요. 근데 그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 있잖아요. 거기 뒤에 앉아가지고 한번 하루는 앉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몰랐던 계기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앞버스와의 간격은 몇 분, 몇 킬로미터. 뒷버스와의 간격은 몇 분, 몇 킬로미터가 바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그게 있는 걸 보고 제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앞은 달아나고 앞버스는 달아나고 뒷버스는 쫓아와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일정 간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걸 다 열어주면 이게 제대로 배차 간격 조정이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것들이죠. 알고 나니까 훨씬 더 짐작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 조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경험하는 건 다르다. 예, 거기서부터 체득되는 것들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뭔가 책으로 읽은 것보다도 훨씬 더 휘발성이 낮다. 잘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웬만한 체험은 하고 돌아오면은 거기서 그냥 기사 한 편 바로 써라고 했을 때 그냥 진짜 술술 쓸 수 있을 정도로 제 몸에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보다 훨씬 오래 간다. 예, 이런 측면에서 내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다. 나를 바꾸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체험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험,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경험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수명이 너무너무 길어졌고 일해야 되는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지금 왜 2, 3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늘 마주치고 살잖아요.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굳이 저널리즘과 그쵸? 언론, 기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아요.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경험과 그다음에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현상에 대한 이해도인데 저도 약간 그 생활 밀착형 경험 권유형 심리학자 중에 하나인데 제 주위에 한 교수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수능을 보셨어요. 수능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수능을 풀어본 어른이 없어요. 그날 시험 등록을 한 그렇죠. 근데 이제 봤죠. 봤죠. 예, 20년 이분이 만에. 보셨어요. 20년 만에. 그래서 그 교수님도 그 다음에 보셨어요. 교육관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해보는 게 그만큼 다르구나를 보여주는 결정판이었잖아요. 수능을 보신 거. 네. 맞아요. 물론, 네. 네, 아주 굉장한 고통을 겪으셨지만 진짜 많은 그 교육 관계자분들께 한번 수능을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체험을 우리 어른들이 해가는 문화, 나이 들어가면서 그 체험을 직접 해보는 문화. 근데 그 이후로 또 다음에 그 다음 같은 해에 제가 이걸 어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수능을 미리 보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수능을 본 어머니께서 내 교육관이 여기서 다 만들어진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라고 하신 분들. 네, 남영도 기자님 덕에 참 많은 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시는데요. 이 체험이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만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촘촘히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치자면 100% 직접 체험은 아니신 거죠. 왜냐하면 남영도 기자님도 따라 하시고 옆에서 같이 맞아요. 하신 거니까 한 97%뭐 5% 정도의 직접 체험에 준하는 것인데 좀 좋아하시거나 추천하실 만한 또 좀 상대적으로 간접 체험들이 있으실까요? 있으지 않으면 좀 추천 좀. 진짜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소설책을 읽는 거. 예. 소설책. 요새 좀 책을 많이 안 읽으시긴 하는데 소설이 사실은 그 누군가의 주인공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잠깐 되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자의 시선을 좀 이해하는 방식 중에 뭐 당연히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겠지만 저는 몰입도 측면에서는 소설이 되게 좋은 방법. 저 소설을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어서 그런 수도 있는데 그게 일단 호흡이 좀 길고 그래 맞아.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죠. 네. 확실히. 그리고 되게 디테일해요. 예. 그 묘사 같은 것도 디테일해서 여기에 몰입만 할 수 있으면은 마치 진짜 내가 여기 맞아. 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볼 수 있는 게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좋은 소설들은 진짜 그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소설들을 좀 많이 읽으시면은 그걸 읽는 동안만이라도 잠깐 내가 아닌 타자의 시선에서 한번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꼭 진짜 뭔가 직접 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김현수 소설가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일이 누군가를 짐작해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누군가를 짐작해보는 거다. 그게 생각보다 뭔가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기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 뭐 남편분이라면은 아내분을 잠깐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거를 그냥 잠깐만 생각을 해도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공감이 좀 시작이 되거든요. 뭐 미화님이 뭐 이렇게 열심히 길을 쓰고 계시면 잠깐 이게 서서 바라보는 거죠. 요즘에 그럴 여유가 너무 없거든요. 사실 틈이 너무 없고 대부분이 이 스마트폰의 화면에 좀 시선을 많이 뺏겨서 그럴 경험이 사실은 없고 지금 바깥에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 목적지에 가는 것만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데 좀 천천히 걸으면서 두리번거리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나는 바빠서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직장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의 시간만으로도 짐작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글로 쓸 때도 뭔가 주어를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뭐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지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지구는 어땠을까? 그걸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잠깐의 짐작만으로도 뭔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나에게는 즐거운 행동이었지만 지구에는 해로운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간단한 연습인데 생각보다 시야나 이런 공감의 확장을 확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여행에 갔는데 스페인 갔을 때거든요. 블로그에 가면 검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맛집이니까 꼭 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뭐 되게 짜증 나더라고요. 여기 해가지고 먹으려고 왔는데 막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아내랑 고민하다가 그냥 옆에 다른 카페가 있어요. 여기는 검색도 안 되고 처음 보는 카페인데 그냥 들어가서 라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스페인 여행하면서 먹은 제일 맛있는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경험인 거고 맞아. 그 사람의 추천인 거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만의 경험이 진짜 뭘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내가 맨날 맛집이라고 추천해서 가고 좋은 데라고 해서 가고 남들 하니까 했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였을까?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거면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강의 같은 데 갈 때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슨 기업에서 마련한 무슨 프로그램만 지원하지 말고 내가 아예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다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획을 한번 해보라고. 예. 뭐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나는 전기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기자동차 잘 다니는 나라만 한번 가보는 기획을 한다든지 나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뭐 세계의 라면 뭐 1000개를 종류별로 다 먹어봤어요. 이런 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라면 회사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경험이 뭘까? 근데 그걸 알려면은 결국에는 기록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맞아요. 나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싫은지, 이거는 왜 기쁘지? 이거는 왜 슬프지? 이거는 왜 화가 났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작업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강의에서 좋았던 거는 이런 거였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제 이야기 중에 좋았던 게 다 다를 거거든요. 나는 왜 이게 좋았을까? 그럼 결국에는 내 안에 어떤 것과 연결이 분명히 돼요. 예. 내 경험과 생각과 마음에 느꼈던 것. 그러면 나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 좀 알아차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과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짧은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밀도 있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그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중요한 얘기 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특별히 큰 돈이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안 해봤던 작은 것들까지 가보는 경험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면서 넓혀가는 나만의 경험 체계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나라는 사람을 맞습니다. 또 지혜롭게 만들겠죠. 뭐 이미 알고 계신 대답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짧은 출연 소감 한마디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뭐 교수님께서 그
메신저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나와 주실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렇게 예의 바르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으로 네, 물어봤습니다. 제가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간다고 했어요. 맞아요. 너무 와요, 진짜. 너무 네. 좋아하는 교수님이어서 네.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호흡하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눈빛이라든지 고개 끄덕여 주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부터 지혜의 밤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좀 지혜를 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노트에도 주섬주섬 막 써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차피 저 놓아 놔서 글자 안 읽혀요. 이게 제 이렇게 구석 가릴까 망신만 보이는 했는데 거예요. 너무 좋았고요. 제가 몰랐던 지혜 그리고 이게 제가 더 뭔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각자마다 고유한 삶에 다 자기만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꺼내놓기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작게라도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라는 경험을 한번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끝날 때마다 클로징 멘트를 하나씩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예, 주인공 월터가 다니는 잡지사 라이프의 모토죠. 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들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이 모토는 실제 라이프 매거진의 모토를 영화에 맞게 각색한 것인데요. 오늘 기자님과 나눈 이야기와 정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인생사 혼자 와서 혼자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는 동안은 늘 누구와 함께하죠.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삶과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요. 임진심리와 뇌과학으로 배우는 결정장애 극복. 이제 우리 현명한 결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경험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했는데 이 결정장애라고 할 정도로 이제 결정 못 내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해 볼까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이은영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